조정을 마감한 종목군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만도입니다. 어제장 8%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66,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더 오른다,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이 분분한 종목입니다. 대표님, 다음 주 주가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뭘 보시면 좋으냐면 주가가 고점 대비 지금 뭐 웬만한 종목이 다 밀려 있습니다. 좋은 주식들도 똑같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그들 종목군들 중에서 향후 미래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단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버와 파다닥을 구별해 드렸잖아요. 우버처럼 조정을 받아도 결국 나중에 갖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스타일 종목군단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종목의 특징 어디 있냐면 하단에 아까 했던 대로 마틴 결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갖고 선명했고 나스닥부터 한번 나스닥 올라가다 다시 주름받았잖아요. 그건 올라가면 어차피 입선에서는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돗개 원리 이론으로 해서 5일선이 쌍바닥을 줘야 보다 의미가 있다라는 쪽이거든요. 하지만 위에서부터 내리 꽂았을 때 밑에서 120과 240이 버팀목이 되는 종목은 내려갈 때마다 줍줍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월요일 아침부터 쫓아가면서 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려올 때 잡아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올라간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막 시초가부터 막 쫓아가지 마시고요.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만도, 이 종목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율주행이죠. 특히 이 만도 같은 경우는 만도 헬라 인수인에서 이제는 글로벌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쪽에서 보실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더블 이상 왔는데도 견조하게 조정받는 것은 바로 이게 미래로 가는 소위 향후 꿈을 갖고 있는 이 4차 산업 섹터가 중요한 테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의 많이 해봐봤자 뭐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얘기할 때도 거의 막 61평선까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숨어있는 비밀은 60선이 아닙니다. 이 밑에 마틴 결정을 보여볼게요. 여기입니다.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성장주 패턴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여전히 우상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위에서 꺾어질 때도요,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모양이 꺾을 때 한번 모양을 보세요. 모양이 꺾을 때 보면 얘가 5일 평선이 위에서 이렇게 하나, 둘 쌍으로 꺾어지죠. 그죠? 혼자는 외로 둘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하나로 올라가죠. 그럼 얘 올라가면 두들겨 맞습니다. 이렇게요. 대신 내려오는데 밑에 보면 마틴 겔조 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줍줍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만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아침 올라갈 때 쫓아보면 이렇게 쭉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내려갈 때 줍줍하시면 즐길 수 있는데 쫓아가지 마시고요. 밑으로 하락을 주면서 마이너스권 내려왔을 때 요때 밑에서부터 줍줍하시죠. 어차피 얘는 내려가봤자 하단은 저점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매출이 기대되는 만도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최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 8% 가까운 오름폭을 보이며 22만 8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빅히트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빅히트는 여러분께 자주 설명을 드렸고 그래프 잠깐 앞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 앞에 여기서 한번 추천 나갔던 종목인데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미 추천 나갔던 종목. 요새 하나 꿀팁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닥 중에서 진바닥 그러는데요. 뭐 복잡한 건 아니니까. 여기 좀 보시면 이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추천해 볼 때도 그런 얘기했죠. 하나, 둘, 이렇게. 요걸 진바닥이라고. 그러니까 20일 평소에 최소한 쌍바닥 이상의 모습을 줬을 때 요때 우리가 진바닥이다라고 하니까요. 요거 간단하게 꿀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종목을 저희가 목표치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기본적으로 목표치는 한 2만 5천 원대 정도 라인은 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걸 음포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음포선이라는 건 뭐냐면 하락 장악형, 이렇게 아마 배우실 겁니다. 앞에 양봉이나 도점을 깔고 있고 뒤에 이렇게 얘를 잡아먹는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애플 아시죠? 애플 같은 거 주가 팔 때 이렇게 모양을 보습니다. 혹은 여러분 셀트리온 많이 갖고 계시죠?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 빨 때 보면 이 장대봉에 걸려들면서 부음에서 두드맞은 게 맞습니다. 이게 아주 매도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드맞은 겁니다. 아, 네가 쉬는구나. 이건 왜냐면 쌍바닥은 파동이 아니거든요. 쌍바닥은 파동이 아닌 것은 주가가 봉쭉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N자를 주면서 갑니다. N자. 이걸 파동이라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월요일 날 아침에 막 쫓아가서 사버리면 이건 부염에 걸려버리죠. 이렇게요. 이거 두드려 맞습니다. 여기 25만 원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시고요. 똑같이
예. 제가 몇 번을 설명하도 또 그래도 쫓아가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 대비 밑으로 하락 조정을 줬을 때 올 때가 시초가부터 쏘지 마시고요. 시가 대비 내려갈 때 아래를 내렸을 때 한 마음으로는 난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조심할 때 나는 산다. 그럼 정말 뭐 누구 표현대로 딱 좋아. 한 이틀 내지 한 3일 정도 눌릴 때 요때 이렇게 밑으로 모아가시면 되겠다. 이거 올라가면 여기서 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자, 빅히트는 어떤 쪽이냐. 이 빅히트는 소위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릴레이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멀티플을 다르게 줄 것 같습니다. 멀티플을 다르게 줄 때는 언제냐면 그 회사에서 사업 목적이 추가가 됐을 때, 뭐 최근에 보면 뭐 이 회사가 뭐 탄소 중심의 뭐를 한다든지 원래 갖고 있던 원래의 회사의 그 사업 영역과는 다르게 뭔가를 진출했을 때 우리가 멀티플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빅히트 같은 경우는 엔터주에서 이제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빅히트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협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잖아요. 이 빅히트는 네이버랑도 손잡고, 그죠? YG랑도 손잡고, 그죠? 이 무대가 어떻게 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세계가 손잡는 빅히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사명도 이번에 또 변경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또 하나 뭐가 정말 놀라울 상황이냐면 코로나19에서도 이 회사는 분기별로 연간별로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연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지금 보복소비 그러는데요. 또 어디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많이 나올까? 지금 공연에 목마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요새 미나리가 하도 화제이기 때문에 또 가족이 저는 미국 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곳에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빅히트 요 종목은 여전히 짧은 매매 종목이 아니라 기계로 종목이다. 미니멈 이 앞에 25만 원대.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는 한 27만 원대. 그러니까 상장 시초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얘는 상장 시초가까지는 볼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기 때문에 역시 밑으로 갈 때는 밑에서 줍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신한다. 멀티플이 달라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빅히트 매력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견조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거래일 2.9%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21,2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 제일기획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력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제일기획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고 그냥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경기가 살아난다, 소비가 살아난다. 모두 살아날까요? 그렇죠. 광고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광고도 살아난다라는 측면에서 요 제일기 같은 경우는 한번 볼만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종목이 결국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마틴겔존 얘기했잖아요. 그게 거기서 아주 간단한 꿀팁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한번 보세요. 딱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보시죠. 보시면요. 얘가 그동안은 소위 물동네에 있었죠. 그렇죠? 이게 역별 구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얘가. 근데 얘가 드디어 어디 와 있느냐? 얘가 드디어 넓어지는 정별 구간에 와 있습니다. 고개를 쏙 내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여기도 얘가 고점에서 두드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바닥에서 이제 숨을 쉬고서 밑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종목들도 밑으로 조정할 때는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얘가 특히 넓어질 때 이게 성장주 패턴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얘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핫이슈 세 종목 이야기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들어왔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매수가 11,800원에 비중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시청자님 매입 단가로 봤을 때는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 미술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또 젊은 층 수요가 또 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서울 옥션에 일단 먼저 맥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최근에 아까 제가 캐시 위주 트레이시 레이달리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돈이 일하게 하라,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커지는 시장이 또 뭘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식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올라가는데 또 하나 뭘까요? 그렇죠. 바로 고가 미술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또 대표적인 부분의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업체들의 실적 오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양분하고 있는 것이 서울옥션하고 K옥션이 있는데 최근에 이 예술품 경매업체들이 아주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가 패턴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패턴 잠깐만 보시면요. 이 모양을 저희가 딱 보면서 참 아쉬운 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가 효성 첨단 소재 말씀드릴 때 딱 그 모양과 똑같습니다.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효성 첨단 소재를 보면요.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얘가 이게 장땅 부분 이걸 트윈 캔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떡무 두 개 있는 걸요. 딱 요 모양이 그 효성 첨단하고 아주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한번 보시죠. 넓어지겠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꿀팁은 마틴 결정 자꾸만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동학개미 여러분들 절대 단기 평선 보지 마시고요. 120과 240 얘를 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는가 잘 보면서 매수하면 좋습니다. 결국 이만침이 옆으로 겼잖아요. 그럼 이만침 위로 가기 때문에 이걸 원차트 법칙으로 합니다. 다만 얘는 약간 우회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고요. 조정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갖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즐기셔도 될 것 같고요. 5일선 쌍목까지는 갖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서울옥션 만나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매수가 85,3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장 1%대 하락하면서 87,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개점한 더현대 서울효과로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죠. 시청자님 현재 손실 중이신데 계속 들고 가면 효자 종목 될 수 있을까요? 네, 현대백화점은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사람이. 왜냐면 바로 여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날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그러나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 한 끼 먹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무슨지 아시죠? 밥을 서서 먹어야 되고 백화점에 가면 명품 안에 들어갈 때 대기를 해갖고 핸드폰에 연락 오는 거는 제가 많이 경험해봤지만 음식을 먹는데 그것도 그냥 그 푸드코트에 가서 그런 경우는 제가 처음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평일에 갔는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 얘들은 이제 막 꿈틀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쇼핑 뭐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이제 꿈틀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조정받거든요. 근데 그래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한번 보시죠. 얘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조정받고 있죠. 근데 얘들 고점대 한번 볼까요? 와, 그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잠 못 자고 어려했을까요? 근데 얘를 올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올해 전체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실적들요. 보나마 하나 좋겠죠.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얘기는 좋게 나올 가수 없습니다. 결론, 얘는 짧게 보지 마시고요. 좀 더 킵하셔야 되겠고 얘들은 내려갈 때 우리 없는 분들은 때리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매수하려고 고민하시고요. 대신 올라갈 때 지금 94,000원에 걸려 있잖아요. 위에 어디에 걸려 있냐면 마디존은 10만 원 근처에 마디존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가더라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판단됩니다.